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째로 저한테 오늘 사실 저에게도 뭐라고 하나요? 무료 어떤 종목 추천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료 종목 사라고 이제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자가 왔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황 이야기를 좀 잠시 하는데요.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고 길죠. 그러면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과 좀 방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언제쯤 돌아올까? 그들이 돌아오면 시세가 지수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회원들에게는 좀 몇 개씩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올리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영상에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는데 뭐를 사라, 뭐 하라, 뭐가 뭐가 관심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 그렇죠? 이런 언급들이 많아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천으로 들을 수 있어요. 혹은 사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이런 동영상에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굳이 좋은 회사가 또 많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에다가 또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역시도 시장이 돌아 나갔을 때 빛을 보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뭐라고 하죠? 일단 조금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지금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한테 문자가 띵동 이렇게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과거로 이렇게 길게 보면 한번 월간 차트로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 그냥 이런 종목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죠? 뭐 일간 차트로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이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시가총액을 꼭 굳이 가리진 않아요. 가리진 않지만 적어도 한 3천억 이하는 조금 꺼려져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작으면 어떤 물량이 큰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수 있어요.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유통 거래되는 물량 주식수가 너무 작다 보면 뭐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 역시도 물량을 조금 넣고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들 역시도 단기 매매의 유혹, 단타의 유혹에 놓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건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건 좋으나 어느 정도 조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갖춰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봐요. 바이오니아라는 회사를 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사실 저는 지금 종목을 안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누가 추천한다고 사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가 본인에게 한 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선의로 이런 종목을 사라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누군가 종목을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사라라고 한다면 한번 검증을 해볼 것 같아요. 그 검증하는 방식을 잠깐 얘기해 보면 사실 바이오니아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해서 한 40% 정도 빠져 있는 이런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인데 잠시만요. 아이고. 누군가 만약에 종목을 이제 딱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딱 이런 종목이 딱 생겼다.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각 증권사 HTS에 다 있습니다. 그냥 한번 편하게 보세요. 처음에 딱 보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얼마구나.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얼마 정도이구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여기 써 있기는 200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 1980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외국인이 한 3%, 3.7% 정도의 보유 비중이 있어요. 이 회사는 외국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밑을 쭉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운용사별 보유 현황 보면 맥쿼리, 교보, 하나 이런 데서 주식 이 바이오니아를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유 수량, 뭐 이렇게 금액, 운용사 비중 안에서 몇 프로 샀는지, 상장 주식수 안에서 몇 프로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만큼 많아야 좋아요. 여긴 지금 한 3개 정도의 운용사가 있잖아요. 한 5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운용사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수록 더욱 좋다고 봅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 회사의 최대 지주가 누구인지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봅니다. 쭉 보고 가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죠.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사실 이 회사는 좀 예외적인 회사가긴 해요. 이 미래 실적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 한 5년 정도 계속 마이너스였던 회사가 갑자기 이번 연도부터 플러스가 된다라는 무언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회사의 이 실적 예측치를 신뢰는 못하겠어요. 일단 신뢰는 못하겠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전체로 본다면 이번 연도에 한 50억 정도 한 60억 정도네요. 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순이익으로는 한 85억 정도 순이익을 낼 거라고 하는데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35억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한 이 안에서 한 90억 정도 이상의 어떤 뭔가가 나와야 돼요. 여기로 보면은 뭔가요?
한 12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와야지 이 예측치와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이 분기의 어떤 이런 걸 보면 계속 적자인 회사예요. 계속 적자인 회사. 그렇죠? 그래서 보통 회사를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도 사업을 잘하는 게 좋아요. 계속 꾸준히 돈을 버는 게 좋고요. 근데 현재도 돈을 더 잘 벌어요. 근데 미래에는 돈을 더 잘 버는 회사가 좋아요. 과거에는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였고 현재도 마이너스인데 미래에 갑자기 좋아질까?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의 기준에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실적이 엉망인 회사는 별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바이오니아 라는 회사를, 이 회사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 그 매매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유독 이렇게 작은 회사,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이번 1분기가 매출이 43억이에요. 매출이 43억. 분기 매출이 43억이라는 거는 월로 따지면, 그죠? 한 달에 한 14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매출. 한 달에 14억 정도의 매출. 이 정도 매출이면, 제가 뭐 편의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잘 되는 편의점들 있잖아요. 그들의 매출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아주 작은 회사들의 매출.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실적을 볼 수 없는 회사예요. 실적을 알 수 없는 회사. 근데 이런 회사를 왜 저에게 매수하라고 할까요? 저는 매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문자라든지 어떤 매수 권유, 추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세요. 혹은 검증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고 보고 이러지는 않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조금 더 있으니까 갑자기 에버다임이라는 회사를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에버다임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딱 보면 엄청난 이런 변동성들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지금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라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1530억 정도 되는 회사. 시가총액도 작고 차트만 보더라도 어떤 추세도 없고 수급도 외국인도 없고 개인 기관도 없는 이런 회사를 왜 추천했지? 뭔가 있나? 하고서 한번 실적을 봐볼게요. 실적을 보면 어떤가요? 적자 기업은 아니었지만 미래의 어떤 실적 예측이 전혀 없는 기업이죠. 이 예측치들이라는 것은 보통 증권사, 그러니까 운용사들의 어떤 평균 값을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 놓거든요. 예측치의 평균들을. 근데 그 많은 운용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예측. 그 말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업종이 이상하거나 혹은 이 업종 안에서 이 회사가 소외되어 있거나 혹은 이 회사의 재무라는 건 산수잖아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봐도 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보통 이렇게 예측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를 왜 나한테 추천했을까? 한번 이 회사도 처음부터 그냥 봐볼까요? 보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써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 1.2라고 돼 있죠. 외국인은 아예 관심이 없는 이 회사. 그리고 역시 이것도 보면
운용사의 보유 비중을 보면 한 4군데 정도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비중이 뭐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대주주는 현대그린푸드 대부분을 다 갖고 있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이 회사 자체가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미래를 예측을 못한다라는 결과이잖아요. 이 값이. 근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을 예측을 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들이 전문가로서 수많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그 회사를 방문하고 그 업종만 대립다 공부한 사람들도 이 회사는 모르겠어요, 포기라고 하는데 굳이 이 회사를 사야 될까? 좋은 회사도 많은데 저는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을까? 저는 사고 싶지 않은데 이런 허무맹랑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추천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저는 사는 사람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실적만 보면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선이든 악이든 무언가를 매수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검증을 해봐야죠. 실적이 어떤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는 과정 이후에 매수의 판단을 하는 것일 텐데 이 검증이 어렵다면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이겁니다. 너 계좌 보여줘, 이거죠. 너 계좌 보여줘. 너는 이렇게 좋다고 남들에게 추천하는 종목 너는 샀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봐야죠. 너가 가지고 있는 회사 내가 살래. 나도 살래. 이렇게 돼야겠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한 종목을 사야죠. 근데 자기는 매수 안 했으면서 왜 남들한테 이렇게 매수하라고 하는지 일면식도 한 번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갑자기 2개나 종목을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막 사라고 합니다. 좀 검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선의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제가 오늘 저희는 오전 시황이 보통 9시 전에 일단 보내드리긴 하잖아요. 그 오전 시황에서 이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 확신이란 제목으로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 거래량에 대한 좀 부분이 좀 약해요, 시장에서. 저도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내용 썼는지 좀 보는 겁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거, 그죠? 거래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가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 거래량. 근데 그것은 어떤 방향의 어떤 확신이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래량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전에 일단은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아이고, 최근에 뭐 다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다우 산업 그 일간도 보면 여기 보면 거래량이 좀 없어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도 거래량이 그렇게 멋지게 늘거나 이러지 않아요. 코스피도 거래량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거래량이 뭔데 왜 자꾸 거래량을 이야기하지? 근데 왜 거래량은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글로벌 1, 2위 하는 회사란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수 상승에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확신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오전에 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 또 추가 관세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생각보다 덜 빠지고 처음에 시작가보다 오히려 좀 상승하는 이런 좀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를 이렇게 좀 보면 이런 부분 좀 쪼개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단 좀 코덱스 200으로 일단 봤는데요. 요 구간과 요 구간, 최근의 걸로만 볼게요. 요 구간을 좀 보면 지수가 쭉 가다가 상승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거래량이 쏙 들어가 있죠.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 상승을 실패한 모습으로 쭉 나왔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의 반등의 모습은 좀 보여지긴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여러 차례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입니다. 하락을 원하는 혹은 하락을 주도했던 어떤 어떤 그 파트의 사람들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 보통 시장이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매도를 쭉 했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일단은 좀 줄던지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멈춘다고 주가가 바로 가지는 않고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멈추면 시장은 옆으로 횡보를 이렇게 하죠. 아직 방향성을 못 잡은 그런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가.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노이즈가 해소된다거나 어떤 실적이 증가한다거나 어떤 무언가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누군가 이렇게 사겠죠. 삼으로써 거래량과 다시 수급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가나 지수는 다시 상승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증시는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하락이 조금 주춤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지만 그렇게 간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조심스럽게는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좀 횡보한다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논리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가 됐든 표현이 되는 것은 거래량으로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의미로 시장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근데 오늘 코스피가 거래량이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쭉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판에 쑥 빠진 거 이것은 그때 설명드리긴 과도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과도거래와 분산들이 쌓인 하나의 결과물이 이런 하락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늘면서 갭으로 하락했지만 약간의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하락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V자 반등은 쉽지 않는 거고 뭐 요런 정도 혹은 뭐 요런 정도라도 어떤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의 이 저점, 그렇죠? 이 저점 라인 정도 대를 잘 지키는지, 지키다가 거래량,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들이 좀 나왔을 때 시장이 정말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이 거래량은 누가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이 저는 최근에 기관도 아니고 특히 개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때 들어올 것이고, 그 이유가 뭐 실적이든 뭐든 뭐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거래량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인데,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통 어떤 세계 경기가 대표적이겠죠. 세계 경기, 어떤 경기가 있을 거고, 하나는 기업의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 경기는 어떤가요? 뭐라고 하죠? 이 세계 경기는 사실 미국 경기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인들, 특히 이제 이 외인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올 때는 자기네 나라들의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에 매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다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다고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네 나라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라고 한정 지어보면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 여기에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면 봐야 될 거는 미국 경기가 좋으냐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업 이익이 어떨 것이냐, 이 두 개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경기는 좋아요. 흔히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급자 관리 협회,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를 보죠. 그렇죠? 요 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소비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 지표를 또 봅니다. 그죠? 고용 지표. 근데 이 두 지표가 국내 어떤 증시와 상당히 밀접해요. 보통 상관계수로 따져보면 ISM 지표는 0.7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한 0.8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고용지표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상당히 밀접한 어떤 관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제조업 경기는 미국과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좀 보는 지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제조업 지수가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60.2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전에의 어떤 지수보다 훨씬 상회하는 거예요. 지금 58.7 정도로 다 나와 있거든요. 58.7, 58.5, 예상치는 58.5였는데 60.2%가 나와서 제조업 경기가 22개월 정도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계속 이 제조업 지수는 좋아요.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역시도 이건 더 좋아요.
고용지표는 더 좋고 93개월 연속 계속 증가세요. 근데 가끔 이러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의 어떠한 무언가를 계속 뺏어가고 있다. 일자리도 뺏어가고 있고 지적재산권도 뺏어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적재산권은 맞는 것 같지만 일자리를 뺏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률이 4% 정도가 나오죠.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데, 그렇죠?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데 무슨 일자리 뺏어갑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4% 정도 실업률이 4% 정도인 거죠. 6월에 실업률이 4%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기는 일단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국내 기업의 이익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혹은 무역 어떤 전쟁 이 결과에 따라서 크게 이제 바뀔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지금의 기업 이익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상치들은 뭐 각자 막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쉽게 예측을 못해요. 왜냐면 얘네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내 기업 이익과 이제 거의 동행하는 가장 큰 지표라고 하면 글로벌 반도체 판매량이거든요. 적어볼까요? 미국 경기, 국내 어떤 기업의 이익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ISM이라고 했고, 고용지표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이건 글로벌 반도체라고 했죠. 판매량. 그 다음에 아시아 수입 물량. 지수. 이것들이 국내 기업 이익과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는데요. 상관계수가 한 0.85 정도, 0.81 정도. 상당히 계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두 지표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금리와 일단 무관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더 많다면 금리 신경 쓰지 않고 환율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좋아서 여기다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좀 주저하겠죠. 오히려 안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계속 매도하겠죠. 팔고 빨리 가야겠죠.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근데 다만 이런 무역 분쟁의 이런 과정 안에 있지만 코스피 기업의 이익의 하향 폭이 사실 그리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심화가 됐을 때 기업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계는 확실히 해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이런 경계라는 부분 때문에 확신 매수자들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고 이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어떤 무언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상승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 전에 여기서 연출이 된 것이고 이 바닥에서도 반등을 올려야겠는데 아직 그 반등을 하기까지의 어떤 거래량 역시도 아직은 조금 확신이 없는 정도. 시장을 보면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뭐 관세 이야기가 또 추가로 나왔지만 조정 기간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의 어떠한 추세를 보고서는 오늘 하루의 어떠한 캔들 하나를 보고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게 하자라는 것이고, 그 안전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강한 거래량, 그 거래량을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있다면 한번 좀 신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신뢰하기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사라,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조심할 필요는 있고, 만약에 진짜 좋은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거나 안 좋은 종목이거나 상관없이 일단 검증을 해보는, 검증이라는 것은 아까 상장 기업 분석이라든지 뭐 FN가이드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다 보면 나와요. 예측치들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지, 과거에도 사업을 잘했는지, 현재도 잘하는지, 미래에는 더 잘하는지까지 좀 보고 판단하고 매수해도 돼요.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사라고 해서 사서 손실 봤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 시황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적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시황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겁니다. 설령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도 100% 확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주식엔 100% 확신이라는 게 없거든요. 100% 확신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혹은 자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구루들 있죠. 그 주식의 구루들, 전설들, 평생 주식만 한 사람들. 근데 그걸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떠한 책을 보면 대부분 비중 조절을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하거나 시간을 길게 가서 장기 투자를 했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을 해서 한 번에 몰빵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확신의 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패턴을 유지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어떤 기관들의 대량 물량들, 이것은 확신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기간에 대량 물량을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고요. 그것은 심지어 거짓도 어떤 자만도 아닌 도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기, 도박. 그렇죠? 이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주식 비중이 어떤가? 주식과 현금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1억을 투자하는데 주식이 한 7천 있고 현금에 3천 있다. 혹은 주식에 한 3천 있고 현금에 한 7천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큰지 현금 비중이 큰지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같은 시장,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현재는 확신하지 않는 그런 장들,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인 내가 주식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그것은 확신일까? 뭘까? 혹은 도박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의 고수가 아닌데도 주식의 비중이 최근에 많다라면 도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아무나 덥석덥석 믿지 마시고, 저희도 믿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항상 검증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